가을 단풍이 물드는 화사함처럼 밝은 10월을 라디오 서울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세 번째 하원 의장 선출 투표에서도 짐 조던 의원은 하원 의장이 되지 못하고 더 많은 당내표를 잃어버렸습니다. 조던 의원은 어제 잠시 현재의 의장 대행에게 임시 의장직을 맡기는 것에 동의했으나 공화당 내 강경파에 눌려 입장을 바꾼 뒤 더 많은 이탈표가 나왔습니다. 해외에 있는 모든 미국인들은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초긴장 상태에 주의하라고 미국 국무부가 경고했습니다. 미국 시민에 대한 테러, 시위, 폭력 가능성이 높다는 경고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저녁에 한 대국민 연설에서 하마스와 푸틴이 승리하도록 놔두지 않겠다면서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동시에 비난했고 또 동시에 의회에 기금을 요청했습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은 지금도 세계의 등대라면서 등대 역할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유대주의와 반이슬람주의는 미국식이 아니라면서 역시 이 부분을 상당히 강조를 했습니다. 하원 의장이 없는 한 어제 바이든 대통령이 연설에서도 강조를 했고 오늘 의회에 요청한 이스라엘 지원, 우크라이나 지원은 실현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제롬 파웰 연준 의장은 불확실성 속에서 이자율 조정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서약했습니다. 네, 거의 서약입니다. 지정학적인 긴장이 세계 경제에 중대한 위험이 될 수 있다는 걸 강조했습니다. 이자율 인상을 홀드할 것이라는 신호로 보입니다. 얼마 전 사망한 다이언 파인스타인 연방 상원 의원 공석을 메우고 있는 라폰자 버틀러 의원이 자신은 상원 선거에 출마하지 않는다고 선언했습니다. 가족에 대한 위협 등이 중요한 이유라고 밝혔고 따라서 기금 모금에서 다른 후보들보다 뒤지던 흑인계 바브랄리 의원 상황이 현재보다 조금 유리하게 됐습니다. 월북했다 미국으로 귀국한 미군 2등병 트라비스 킹이 탈영 혐의 등 8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신입니다. 공화당 연방 하원이 어제 고성을 지르고 미국 의회 같지 않은 그런 모습. 전 그 하원 의장인 케빈 맥카티가 본인을 의장직에서 쫓겨낸 맷 게이츠 플로리다주의 하원 의원에게 막 소리를 지르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투표를 다시 했는데 조던 의원이 자세한 결과는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리죠. 네, 이 내용은 광고 들으신 뒤에 듣도록 여러분께서 들으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미국이 금요일이긴 하지만 조금 시리어스한 질문을 여러분들께 드립니다. 미국이 세계의 등대라고 믿으십니까? Beacon of the World. 어제 바이든 대통령은 열심히 강조를 하던데요. 세계의 등대고 그 등대의 역할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지금 세계에서 지금 연방 하원 의장이 선출되지 않는 것도 그리고 제롬 파웰 연준 의장이 이자율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 이런 모든 것도 지정학적인 것과 딱 이렇게 연결고리가 생기잖아요.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 지상군을 투입할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미국은 중동의 여기저기서 지금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시리아의 미군 기지 드론 공격을 받았고 이라크의 미군 기지도 드론뿐만이 아니라 라켓 공격도 받았습니다. 미군은 이라크에 2,500명 이제 전쟁 흐지부지 끝내면서 뭔가를 주변 이웃 국가들에 도움을 주고 훈련을 시키고 아이시스를 잡는다 하는 뜻으로 지금 그 정도를 남겨뒀고 또 이웃 시리아 등에도 900명 정도 미군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이라크 서부의 알 아사드 공군 기지가 공격을 받았고요. 미국의 해군 함대가 예멘 가까이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했습니다. 이거 지금 전부 화약고 중동을 오랜만에 말씀드리네요. 화약고라는 말씀을 그곳에서 지금 연결된 거잖아요. 이러한 모든 위기를 미국만이 관리할 수 있습니다.
미국만이 관리할 능력과 관리할 뜻이 있고 그리고 왜 이런 것을 관리를 해야지 되는가 하는 것을 어제 바이든 대통령이 연설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해외에 살고 계신 분들께서 요즘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을 보고 듣고 계시다면 여러분 모두에게 미국 국무부가 경고를 내렸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세계에 있는 모든 미국인들에게 경고를 내리는 것은 아주 드문 일입니다. 월드와이드 커션이라고 해서 세계적인 주의 그 경고인데 미국 시민에 대해서 테러 또 시위, 폭력 가능성 굉장히 높아졌다는 경고입니다. 특히 이제 중동, 레바논에서는 빨리 여러분들 나오십시오. 가자와 이스라엘이 아닌데 레바논인데도 그쪽까지 이제 이미 많은 그 위험성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피치 못해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잖아요. 움직일 수 없는 장애 상태라든가 아니면 정말 너무나 중요한 업무를 그곳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등등이라면 비상사태에 대비해서 계획을 세우십시오. 이 정도로 얘기를 했거든요. 아직은 항공편이 있으니까 빨리 그 나라를 떠나라. 뭐 이런 얘기. 그리고 여행도 하지 말라고 중동 지역으로 특히 레바논 뭐 이런 지역으로 지금 국무부가 경고를 하고 있는데 이게 미국만 그러는 게 아닙니다. 영국과 독일도 미국과 비슷한 해외에 있는 국민들에게 경고를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나서서 여러 가지를 중재하는 국가는 미국인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요즘은 어떠한 세계적인 이슈에 한국이 됐건 미국이 됐건 연결이 안 되는 게 없습니다. 한국의 경우는 뭐 경제 발전, 뭐 전기 자동차 등등 컴퓨터, 뭐 반도체로 남한, 사우스코리아가 연결된다면 북한은 세계 모든 테러가 있는 곳, 독재 국가가 있는 곳에 연결이 됩니다. 이번에도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북한 무기를 사용했다는 거잖아요. 한국에서도 얘기하고 미국에서도 얘기하고 미국의 언론이 그 하마스가 막 쥐고 있는 총 같은 거, 라이플 같은 것도 보여주고 하잖아요. 이게 하마스에게 직접 수출한 건 아닙니다. 북한이. 이란에 수출한 게 돌려서 하마스로 들어갔다는 거죠. 살상 라이플. 그리고 F7 로켓 추진 수류탄 같은 것이 이란에서 그런 잔재를 메이드 인 노스코리아 이런 것을 걷어내서 김정은이 이란에 판 게 하마스로 들어가서 팔레스타인의 뭐 가자에서도 쓰이고 이스라엘에서도 쓰이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하마스가 지금 갖고 있는 북한의 로켓 추진 그런 뭐 발사기 같은 것 이런 것은 이스라엘이 가자를 지상으로 침공을 한다고 할 때는 그때는 이스라엘 탱크에 사용되겠죠. 원래 이게 뭐 민간인에게 사용되는 그런 게 아니라고 하잖아요. 어깨에 이렇게 뭐 발사대 같은 거 메고 들어가서 막 민간인을 그렇게 살상을 했을 때 쓴 것이니까 이번에는 이제 이스라엘 탱크에 사용할 수도 있다. 하마스가 얼마나 많은 북한의 무기를 갖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형편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대통령 집무실에서 그 유명한 책상 앞에서 두 번째 대통령으로서는 두 번째 아껴두는 겁니다. 중요한 때만 거기에 딱 집무실 책상에 앉아서 역대 대통령이 쓰던 그 책상에 앉아서 연설을 하는데 15분 정도였습니다. 고립주의와 대조를 하려고 굉장히 애를 썼고요. 현재의 상태를 쭉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을 지지하면서 동시에 팔레스타인 주민에 대해서 뭔가를 해줘야 된다는 균형을 맞추려고 했고요. 요 며칠 사이에 바이든 대통령이 변한 겁니다. 세 번째는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과 푸틴의 우크라이나 공격이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므로 의회가 지원을 해야지 된다. 이 지원에는 꼭 우크라이나 또 이스라엘만 포함된 게 아니라 다른 것도 아시아도 포함이 됐습니다. 그리고 왜 미국이 개입해야지 되느냐. 이게 지금 미국이 서 있는 위치입니다. 우선 현재의 상태에 대해서는 날마다 미국 사람 사망자도 늘어나네요. 하마스가 잔혹하게 이스라엘에 쳐들어가서 공격을 해서 숨진 미국인이 32명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지지와 팔레스타인 주민에 대한 균형에 대해서는 미국 내부를 굉장히 강조를 해서요. 6살 소년 얼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렌로드가 팔레스타인계다 해서 뭐 26번 칼로 찔러서 숨지고 엄마도 칼로 많이 찔려서 지금 아직도 중태에 있는 그 가족과 바이든 대통령이 전화도 했다고 하고 이런 일은 미국적이 아니다. 반유대주의를 모호하지 않게 비난해야지 되는 것처럼
이슬람 혐오증도 모호하지 않게 분명하게 비난을 해야지 됩니다. 그리고 상처받은 모든 분들께 제가 여러분들의 상처를 다 이렇게 생각하고 알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모두 다 미국인입니다. 이런 미국 내부적인 단속을 얘기를 했고요. 세 번째에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과 푸틴의 우크라이나 공격은 위협은 다르지만 공통점은 푸틴도 하마스도 이웃에 있는 민주주의 국가를 위협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마스나 푸틴이 이기도록 미국은 놔주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전쟁을 연결을 시켰거든요. 이게 바로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남부에 쳐들어가서 잔혹한 사륙행위를 했었을 때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한 거잖아요. 젤렌스키나 바이든 대통령이나 머릿속에 똑같은 게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친이스라엘적인 그런 감성이 미국에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특히 공화당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이기려면 이걸 묶어서 가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인구가 1,000만 명이 되지 않지만 중동에서 민주주의 국가로 자리를 잡고 있고 그래서도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기도 하고요. 뭐 이 우크라이나도 민주주의 쪽으로 점점 향하니까 푸틴이 이건 안 되겠다 해서 침공을 했다. 이걸 연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의회에 우크라이나에 600억 달러, 이스라엘에 140억 달러, 그리고 대만, 인도, 태평양에 70억 달러, 국경, 남부 국경 이런 걸 다 섞어야지 공화당, 민주당이 합의를 할 수가 있잖아요. 돈 쓰는 건 하원에서 통과를 시켜줘야지 되니까 국경에 140억 달러, 이스라엘에 단기 지원하는 액수와 똑같네요. 그렇게 해서 1,050억 달러입니다. 합치면은 연방 상원은 만장일치로 이스라엘을 지원한다는 결의안을 어제 이제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왜 미국이 이런 것에 개입을 해야지 되는가? 국민들을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시대의 고립주의,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왜 우리가 돈도 없는데 다른 나라를 그렇게 해야지 되는가? 이것을 미국 사람들에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설득하려고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미국의 리더십을 미국 사람들에게 내 집뿐만이 아니라 다른 집까지 다 안정되게 잘 살아야 미국에 위협이 없다 하는 것을 강조를 하는 겁니다. 우리 동네에서 우리 집만 번지르르하게 잘 먹고 잘 살고 동네가 다 폐허가 되면은 우리 집값이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똑같은 겁니다. 미국의 민주주의를 실행하고 있는 이스라엘이라든가 아니면 우크라이나, 대만, 인도 태평양에서의 그런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국가들이 흔들리고 독재나 악의 세력에 의해서 정복되고 말면은 그럼 미국도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미국 대통령이 강조를 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같은 일에서 빠져나가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거기서 노스코리아가 나오던데요. 그 연설 부분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도 그렇고 푸틴을 얘기를 하는데 푸틴이 지금 이란과 노스코리아에서 무기를 사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의 얘기입니다. Putin has turned to Iran and North Korea to buy attack drones and ammunition to terrorize Ukrainian cities and people. From the outset, I've said I will not send American troops to fight in Ukraine. 네, 지금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하는 얘기가 푸틴이 뭐 탄약이라든가 드론이라든가 이런 많은 무기를 이란과 노스코리아에서 사서 우크라이나 국민을 공격을 하는데 우크라이나가 미국에 요청하는 것은 군대를 보내달라는 게 아니라 다른 그 밖에 지원을 해달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이제 분명한 뭐 여러 가지 자유, 민주주의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스라엘도 역시 어제도 강조를 했습니다. 분노에 눈이 멀어서 그렇게 될 경우 우리가 미국에서 저질렀던 9.12 사태 이후처럼 그때 정의도 실현했지만 그러나 동시에 실수도 했다. 너무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전쟁 속으로 들어갔으니까 그런 것을 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면서 미국은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하마스에 대해서 이겨야지 된다. 이런 전제를 놓고요. 그리고 하마스와 팔레스타인 국민을 일반 국민을 구분하려는 노력을 어제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팔레스타인 주민의 대부분은 하마스를 지지하지 않는다. 물론 다른 많은 국가에서 하마스를 정당으로 하고 그리고 팔레스타인 뭐 국민들 자신이 뽑긴 했지만 대부분은 그들의 폭력성 그 하마스를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민주당의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다른 나라 좀 도와줍시다 하는 대국민 연설을 하면서
매들린 올브라이트 전 이제 국무장관, 제가 잠깐 매들린 올브라이트를 착각을 했어요. 매들린 올브라이트 전 국무장관이 한 말을 강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공화당이라고 잠깐 착각을 할 뻔했거든요. 매들린 올브라이트 전 국무장관이 이제 최초의 여성 국무장관이었잖아요. 이 사람이 헝가리안 태생이고 나중에 본인이 주이시였다는 것을 알았다고 하고 북한에 방문을 한 미국의 국무장관이고 클린턴 시대에 올브라이트가 한 얘기가 미국은 정말 필요한, 너무나 세계에서 필요한 나라다. 미국 때문에 희망을 갖는 나라, 미국 때문에 내가 더 잘 살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는 나라. 그래서 그런 나라들이 엄청 많고 미국에 의해서 잊혀지지 않기를 바라는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미국은 아직도 세계에서 세계의 등대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바이든 대통령이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들려줘야. Weapons, munitions, the capacity. 자, 바이든 대통령의 얘기입니다. America is a beacon to the world. Still. Whereas my friend Madeleine Albright said, the indispensable nation. indispensable, 정말 필요한 그런 국가라고 who 얘기를 hope 했다는 because 거죠. of us, who believe in a better life because of us, who are desperate not to be forgotten by us, and who are waiting for us. But time is of the essence. I know we have our divisions at home.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정말 아주 막 열렬하게가 아니라 데스퍼레이트하게 그렇게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시간은 제한됐다. 그러므로 의회에서 빨리 행동을 해서 이 같은 그 지원을 해야지 된다 하는 것이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도 굉장히 그 연설을 15분 정도를 하면서 연설을 다 써놓은 것을 읽는 거죠. 연설하면서 목도 많이 메었고 목이 메었다는 게 슬퍼서가 아니라 일정을 보세요. 얼마나 대단한 일정들입니까? 지금 이스라엘을 30시간 동안 방문을 하고 또 와서 회담하고 전화하고 해서 그랬는데 어제 그 팍스의 그 브리튬 팍스의 커멘테이터가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 중에서 아마 최고가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바이든 대통령 여러분께서 들어보신 연설은 굉장히 소리도 작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 자체가 분명하고 확고하고 뭐 강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랬다는 거고 아주 중요한 것은 오늘 보면은 제가 시간이 없어서 미처 다 전해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은 뉴욕타임스에도 그런 그 글 데이비 생어라는 아주 국제문제 전문가잖아요. 그분이 한 얘기가 쭉 다 기사를 읽다 보면 결론은 이겁니다. 지금 미국만이 이 같은 그 역할을 할 수 있다. 이코노미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코노미스트도 미국만이 이 같은 정말 복잡하고 어려운 일에 앞장서서 리드할 수 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좀 전에 그렇잖아요. still 아직도 아니라는 사람이 많으니까 두 번을 얘기를 했죠. 미국이 still 세계의 등대이고 미국은 이 세계의 등대의 역할을 해서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간의 이런 것을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매듭을 지어야지 된다라고 말을 했고요. 여기에 실패하면 바이든 대통령 대선 가도에 굉장히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로 독일과 함께 생산합니다.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 공동펀입니다. 잠시 뒤에 이제 하원 의장 선출하는 거 실패한 것, 그 밖에 미국의 정치 뉴스 전해드리는데요. 참 이 전쟁이라는 것은 알 수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무슨 연유에선가 지금 뭐 여러 가지 계산이 끝나지 않았다던가 아니면 미국의 말림이라든가 말리는 것이요. Don't do that. 서두르지 마라 하는 이런 것들. 그런데 이제 그 사이에서 어제 이 시간에 이집트를 통해서 가자 쪽으로 구호 물자들이 들어간다 했잖아요. 아직도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무슨 연유에선지. 지금 트럭들이 쫙 물건을 싣고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클리어하지가 않은 겁니다.
이런 상황이 되니까 뭐 주식 시장도 그렇고 미국의 이자율도 그렇고 이게 나아가서 다 세계 경제는 한꺼번에 돌아갈 수 있으니까 그런 점이 있는 거고요. 잠시 뒤에 이제 하원 의장 선출 세 번째에도 실패를 했거든요.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짐 조던 공화당 하원 의원이 세 번째 투표에서도 하원 의장이 되는 것에 실패해서 의장 의장봉은 다시 지금 임시 패트릭 맥켄이 노스캐롤라이나주의 하원 의원 임시 의장 대행에게 돌아갔습니다. 어제 제가 이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잠시 짐 조던 의원이 패트릭 맥켄이 임시 의장 대행에게 대행직을 맡기는 거 본인 거기에 이제 찬성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공화당의 강성 의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민주당 원하는 대로 민주당이 이 하원을 장악하는 거야. 그래서 심지어는 짐 조던 같은 사람이 뭔가 그 코스를 바꿔보려고 해도 너무나 공화당의 강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안 되고 그 아주 흉한 모습만 다 보인 거죠. 케빈 맥카티와 무슨 맥 게이츠가 막 고성을 지른다던가 그런 거.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는 짐 조던 의원은 아마 네 번째도 될 확률보다는 안 될 확률이 더 많아 보이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충성파고 부정선거라고 하면서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고 너무나 애썼던 사람이고 의사당 폭동 사건도 괜찮다고 했었던 사람이고 그리고 지금은 또 바이든 대통령 그 공화당 내부에서도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탄핵을 하려고 지금 법사위원장으로서 시도를 하고 있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공화당의 온건파들이 본인들도 정치 생명을 걸고 온건한 지역구에서 저 사람에게 투표했다는 게 알려주면 표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지금 많이 반대를 해서요. 투표를 하면 할수록 짐 조던은 점점 표를 잃어버립니다. 프리덤 코커스를 만든 이 사람은 그래서 오늘은 194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마 오늘 공화당과 민주당에서 다 좀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주말이라서 그런지 하프리 제킴스도 민주당 투표한 사람 전원을 받아서 210표, 212표여야지 전원이거든요. 그리고 공화당은 221표 가운데서 194표가 이제 지지하고 25평이나 반란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투표한 사람들도 있고 해서 케빈 맥카티에게 투표한 사람도 케빈 맥카티가 2표 받았네요. 케빈 맥카티가 오늘 짐 조던을 이제 후보로 지지하는 연설을 했거든요. 그리고 스티브 스칼리스 지난번에 짐 조던과 겨뤄서 더 많이 받았지만 표를 받지 못할 것을 알고 첫 번째 투표하고 나서는 바로 그 후보에서 사퇴한 스티븐 스칼리스가 8표를 얻은 건가요?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뭐 다른 사람에게 패트릭 맥킨리 현재의 그 의장 대행을 하는 사람이 6표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계속 그 공화당의 공화당 그 하원이 얼마나 강성인가 하는 단합하는 마음이 요만큼 더 없다 하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투표를 하면은 할수록 마이너스일 텐데 그런데도 짐 조던이 주말에도 계속 할 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오늘 아침 기자회견을 했어요. 나는 후보직에서 사퇴하지 않는다라고 했고 글쎄요. 네 번째 투표를 어쨌든 뭐 하기는 네 번 사퇴하지 않는다고는 얘기를 했는데 그 사이에 또 여러 가지 너무 많은 움직임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네 번째 투표가 주말에 있을지 뭐 있지 않을지는 아무튼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원이 이렇게 공석인 것이 너무 나쁘다는 것. 미국의, 세계의. 그리고 11월 17일이에요. 미국 또다시 연방정부 문을 폐쇄를 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의 날이. 그리고 캘리포니아주, 이건 캘리포니아주의 스토리지만 전국적인 스토리이기도 하고 어느 날 갑자기 다이언 파인스타인이라는 연방 그 상원 의원이 목요일 전날 투표를 하고 그리고는 이제 금요일에 숨졌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차라리 일찍 사임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몇 년 동안 계속 들어왔는데 보좌진들이 뭐
투표 이렇게 하세요 하고 했겠죠. 그리고는 갑자기 숨져서 그 이후에 너무 많은 일들이 일어나서 사실은 그 다이언 파인스타인이라는 미국의 큰 여성으로서 여러 가지 일을 했었던 연방 그 상원 의원의 업적 같은 것을 미국 사람들이 아주 자세히 찬찬히 들여다보고 그의 인생을 뭐 찬미하고 이럴 기회도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바로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그 자리에 임시 의원을 라폰자 버틀러로 이 사람이 이제 노동운동 열심히 했었던 사람이고요. 지명을 하고 나서 아니 지금 그러면은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바브라 리 아프리칸 아메리칸이고요. 라폰자 버틀러도 아프리칸 아메리칸 여성입니다. 두 사람. 그리고는 너무나 우리가 그 잘 알려진 의원들이 있잖아요. 이 다이언 파인스타인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나선 아담 쉬프라든가 버뱅크가 지역구인 또 케이리 포터 이 오렌지 카운티가 지역구인 이런 의원들이 있는데 그럼 이 현직에 있으니까 현직의 임시 라폰자 버틀러 의원도 나간다고 하면 이게 복잡하게 꼬이는 건데요. 안 나간다고 했습니다. 지난주에 가족들의 여러 가지 상황을 좀 보겠다 했는데 이제 안 나간다고 얘기를 하면서 가족과 자신에 대해서 너무 많은 협박들이 있고 괴롭힘도 있고 그래서 이게 이제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어머니가 70세인데 어머니도 별로 찬성하지 않고 딸이 9살인데 뭐 마찬가지로 가족의 안전에 대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다. 증오 메일을 이미 받기 시작했고 낯선 사람이 집 앞에 나오니까 이제 무섭다 이거예요. 여러 가지 서로 다른 이득에 따라서 너는 왜 나가?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요즘 미국의 정치가 트럼프 이후에 굉장히 폭력적이 됐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폭력을 부추겼기 때문에 그런 말의 폭력으로 시작해서 항상 말이 행동으로 가는 거잖아요. 많이 늘어났습니다. 물론 트럼프가 전혀 없던 걸 만들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인간이나 국가의 그 저 내면에는 다 그러한 점이 있는데 아주 괜찮은 지도자들이 그러한 악의 그 내면에 있는 거 표현이나 행동을 억누르고 선을 더 바라게 하는 게 지도자가 하는 일이잖아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반대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속 시원해서 좋다고 나와 비슷하다라고 얘기하면서 본인 속의 악과 매너 없음을 그대로 드러나는 사회가 된 겁니다. 미국이 트럼프 이후에 지금 7, 8년 동안.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어디에 공직에 나가려고 해도 본인과 뭔가가 반대되는 사람들로부터 너무 괴롭힘을 당합니다. 아주 용기가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안 나간다고 했는데 이건 정치적으로 볼 때 이래서 더 중요합니다. 바브라 리 하원 의원이 아프리칸 아메리칸이잖아요. 아담 쉬프와 케이티 포로는 아닙니다. 그런데 아담 쉬프와 케이티 포로 의원이 훨씬 바브라 리 의원보다 기금 모금에서 앞서가서 선거는 돈이라고 하잖아요. 세계적인 공통적인 그런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물론 돈으로서 어느 정도까지 표는 사지만 완벽하게 모든 표를 사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 캘리포니아주의 주지사 선거라든가 아니면 마이클 블룸버그를 통해서 계속 보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어느 정도까지는 돈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다른 두 후보에 비해서 선거 기금이 조금 아직까지 모금이 저조한 바브라 리 이 아프리칸 아메리칸 여성 연방 하원 의원에게 유리하게 된 겁니다. 같은 아프리칸 아메리칸 라폰지 버틀러 현 임시 의원이 안 나간다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그런데요.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라폰자 버틀러 의원이 딱 그 자리에 가고 보니까 뭐 욕심도 생길 수 있겠죠? 욕심도 생기고 그리고 뭔가 인지도도 높아지고 이게 내년 3월 달에 예비선거를 하니까 그 사이에 많은 기간이 있잖아요. 언론 노출되고 하면. 그런데 이걸 딱 접은 겁니다. 접음으로써 이것을 버림으로써 평생 뭐 노동운동도 하고 정치계 운동도 하고 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욕심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도 버렸습니다. 버린 게 마이너스일까요? 이 사람에겐 마이너스가 아니라고 봅니다. 다음에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에 도전할 수도 있을 만큼의 그 사이에 여러 가지를 쌓는 거죠. 어차피 예비선거는 3월 달에 치러지지만 내년 11월이 돼야지 본선거가 있고 그때까지 1년 이상을 연방 상원 의원으로서 얼마나 인지도를 높이겠습니까? 그리고도 뭔가 좀 노블해 보이잖아요. 뭐 아주 진흙탕 밭이 되도록 하지 않고 나는 일단 안 나가겠다라고 선언을 했으니까 또 아프리칸 아메리칸들도 좋아하겠죠. 또 다른 아프리칸 아메리칸인 바브라 리 의원에게 플러스가 되니까
똑같은 이런 여성 아프리칸 아메리칸 의원들이 있을 때 표를 갈라먹게 할 수가 있잖아요. 다른 의원 후보들은 아프리칸 아메리칸이 아니고 할 정도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나는 후보에 나가지 않겠어요라고 선언을 함으로써 버림으로써 미래에 뭔가를 갖는 그런 게 될 수 있다. 뭐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까요? 잠시 뒤에 이자율에 대해서 좀 제롬 파웰 의장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이 시드니 파웰에 이어서 역시 그 프로 트럼프 변호사인 케네스 최세브로도 유죄를 인정을 했습니다. 조지아주의 선거 개입에 대해서 먼저 검사 측에서 이제 뭐 형량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제안을 하면서 그 프로포즈를 한 거죠. 프로포즈를 받아서 지금 이렇게 친 트럼프 변호사도 이제 한 사람 변호사가 두 사람이 유죄를 인정을 했네요. 이렇게 유죄를 인정을 할 때는 나머지 19명 가운데 그럼 3명이 유죄를 인정을 했으니까 나머지 트럼프 전 대통령을 포함한 16명의 범죄에 대해서 증언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재판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다 유죄들을 조금씩 인정을 하네요. 그런 뉴스가 지금 들어오고 있고요. 제롬 파웰 연준 의장이 지금 10월 31일과 11월 1일에 공개시장위원회가 또 있고 그때 이자율 여부를 또 결정을 해야지 되는데 어제 이제 뉴욕의 이코노미 클럽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이자율 조정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다. 아주 신중하게. 그런데 그 이유가 지정학적인 긴장이 세계 경제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이 점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자율을 홀드할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지난 18개월 동안의 연방준비제도가 이자율을 이제 계속 올린 거, 그러한 것에 금리 인상의 영향이 완전히 나타나지는 않았다라고도 얘기를 했고요. 지금 불확실성이 너무 많은데 오래된 일들, 새로운 일들 이런 것들이 너무나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우리 연방준비제도도 통화정책, 이자율을 인상하느냐 내리느냐 그대로 두느냐 이 같은 것을 계산할 때도 너무 복잡해진다라고 얘기하면서 두 단어로요. 불확실성과 위험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제 데이터도 너무나 혼합됐고 이렇게 전쟁 같은 지정학적인 긴장도 혼합됐고 해서 불투명하다. 매우 불확실하다. 불투명과 불확실성을 계속 강조를 합니다. 이제 어제 이 연준 의장이 이런 말을 하고 나서 뭐 주식시장 별로였고 특히 뭐 요즘에 가장 인기가 있었던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일주일 동안에 9%가 내려가서 가장 많이 내려가는 원인을 주식이 내려갈 때도 원인을 아는 원인도 있고 모르는 원인도 있고 기분도 섞이고 막 이러니까는요. 그래서 정확하게 분석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만 어제 이제 그런 반응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물가도 뭐 이랬다 저랬다 참 판단하기 힘들고 노동 수요는 여전히 높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아무튼 힘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벤치마크인 10년 만기 국채 이자율이 7월 달 이후에 최고 거의 9%가 아니라 4.99996 뭐 이렇게 올라갔고 이자율에 따라서 움직이는 2년 만기는 이자율 뭐 인상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판단을 했겠죠. 0.03포인트가 하락해서 5.19. 이건 이제 2년 만기, 10년 만기는 4.9996. 9가 3개네요. 매파는 연준 내부에서도 아직도 올려야지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제롬 파웰 의장은 이제는 이자율을 올리고 뭐 하고 하는 것이 사회에 경제에 반영되는 것도 과거와 똑같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쩌면 수요 이 정도면 사람들이 좀 돈을 덜 쓸 것 같아 하는데도 막 여전히 쓰고 그러잖아요. 요즘에 보면은 해서 수요라는 게 과거보다 이자율이 높아져서 물건값도 올라가고 한다고 사람들이 덜 사고 하는 이런 영향을 조금 적게 받는 게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을 하고요. 연준도 정확하게 모르죠. 뭐 미국 인구 3억 몇천만 명을 다 따라다니면서 물어볼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아니면 너무 이자율이 너무너무 오래 충분하게
높지 않아서 너무너무 낮았기 때문에 그런 건가? 여러 가지를 지금 구상을 해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를 했고, 그래서 제일 지금부터 이제 이자율 여부를 결정하는 11월 31일, 11월 1일까지 크게 볼 두 가지는 성장이 충분하게 이렇게 둔화되지 않는다, 슬로우해지지 않는다. 이 점을 보고 있고, 또 하나는 노동시장이 여전히 괜찮네. 뭐 이런 거, 이거를 관찰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제 보니까요. 이 뉴욕에서 이런 연설을 하는데 연설하는 시간도 막 연기되고 했어요. 기후변화. 지금 세계의 경제적인 문제, 지정학적인 분쟁, 전쟁 많은 게 있지만 그 사이에서도요, 끊임없이 계속되는 것은 기후변화에 대해서 대처해라 하는 세계의 많은 뭐 젊은 사람을 포함한 전문가들의 시위가 많거든요. 이것도 막 그 앞에 가서 시위를 해서 조금 그 시작이 연기되긴 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10차례 18개월 사이에 지난해 3월부터 시작했으니까요. 10번 연속해서 인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6월 달에 그러다가 딱 처음으로 중단을 했고 7월 달에는 다시 0.25% 포인트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는 이자율 인상 또다시 홀드했거든요. 이번에도 홀드할 것인가? 그것이 문제로다. 이런 건데 근데 이제 여기서 제일 공통적인 결론 하나는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에서 승리했다 하고 선언하기는 이르다. 이건 경제가 굉장히 아직도 이제 불안정하다, 예측하거나 뭐 이렇게 하기를 그렇다는 것을 뜻하는 거고, 지금 지정학적인 위치에 있어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전쟁을 2개나 치르고 있으니까 우크라이나와 또 이제 이스라엘과 하마스.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인데다가 항상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멀리 있는 전쟁보다는 가까이 있는 나의 경제를 생각하잖아요. 어제 그래서 뭐 블룸버그와 뭐 모닝 컨설트의 여론조사 결과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또 다른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이번에는 젊은 층에서도 바이든보다는 트럼프에 대한 지지가 더 높다 이런 것들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경제도 이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굉장히 지금 좋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 텔레비전에서는 여전히 그 프로 트럼프의 변호사인 케네스 최스보로가 본인의 변호인과 본인도 변호사지만 항상 변호인이 있잖아요. 루디 줄리아니도 변호인이 있고 옆에 나란히 서서 판사가 물어보는 것에 답하면서 결국은 이제 유죄를 인정한 것, 조지아주의 선거 개입에 대해서 그 같은 내용 나오고 있습니다. 어디서 하나가 딱 터지면 하나가 터지고 여기서 끝이냐 아니면 본물 터지듯이 계속 가느냐인데 이건 여기서 끝이라기보다는 숫자가 어느 정도 나올지 모르지만 완전히 끝은 아닐 것 같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는 결코 유리하지는 않은 그런 그 쪽으로 조지아주의 선거 재판, 부정선거 개입 재판은 그쪽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이제 두 가지 재판인데요. 하나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케네스 최스브로 트럼프의 변호사, 트럼프 변호사 가운데서 지금 두 번째로 유죄를 인정을 했는데 조지아주 보니까 선고까지 다 나왔네요. 집행유예 5년, 중범 혐의였거든요. 7가지 무슨 선거인단을 만든다던가 가짜로 등등 해서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100시간, 그리고 이제 벌금 $5,000 이렇게 그 선고가 됐고요. 원래는 이 최스브로 변호사가 정말 많은 법적인 과정을 통해서 본인의 혐의가 기각되기를 원했습니다. 모든 시도를 다 해봤지만 결국은 법정에서는 법적 증거를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기각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재판 시작하기 직전에 유죄를 인정을 하고 앞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증언을 하겠죠. 그리고 풀튼 카운티 검찰이 원하는 게 바로 그런 점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미국의 이등병이 월북했다가 뭐 그 스토리는 다 아실 것 같고 월북했다가 미국이 북한에서 이렇게 잡혀있던 사람을 결국은 뭐 아무런 우리 대가 없이 미국으로 데리고 왔다 하는데 그건 뭐 알 수 없는 일인 것 같고요. 트라비스 킹이
탈영 그리고 뭐 8개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23살 군인이거든요. 9월 달에 석방됐네요. 그런데 참 이 어머니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모든 어머니가 거의 비슷한 공통 분모를 갖고 계시지만 그 조건 없는 그 아들 사랑 같은 것이요. 그리고 이 어머니가 굉장히 강조하는 것은 무죄 추정의 원칙을 얘기를 하는데 이건 이제 모든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피고가 하는 얘기이긴 하지만 내가 기른 아이다. 그래서 내가 잘한다. 다른 사람들은 또 이렇게 말도 하죠. 본인만 모르고 다른 사람들이 다 더 잘합니다. 그 아이에 대해서. 그런데 이 어머니는 내가 기른 아이고 내가 이제 훈련받기 전에 한국으로 파병되기 전에 훈련소에도 내가 데려다 줬고 그리고 이제 배치되고 뭐 이런 거 하기 전에 마지막 이제 한국으로 가야 되니까 그 마지막 시간도 엄마인 나와 같이 있었던 아이고 그 아이 술도 안 마신다. 내가 내 아들을 잘 아는데 도대체 한국에서 캠프 험프리에서 그 기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이 군인은 지금 뭐 아프리칸 아메리칸이고 많은 인종 차별 같은 것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어머니는 그렇게 얘기를 하진 않지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군에서 나에게 조사를 한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나는 그 결과를 기다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튼 미국으로 돌아온 것만 하더라도 이 어머니는 굉장히 기뻐할 만한 그런 일이고요. 지금 의회에서는 공화당 하원 의원들이 또 만나네요. 이 하원 의장 그 선출 문제와 관련해서 또 만나는데 공화당은 이렇게 시간을 길게 끌면 끌수록 공화당이 굉장히 생각했던 것보다 허접하구나. 상원 아니고 하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주 무슨 쌈딱보다 더한 쌈딱들 몇몇이 당 전체를 222명인 다수당을 흔드는구나. 그 지금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해서 지금 아직까지 모임이 시작된 것 같지는 않은데, 네, 그 정도 유능한 그런 의원이다, 입법자다. 그 케빈 맥카티가 짐 조던을 이렇게 후보로 하면서 하원 의장으로 하면서 이제 연설을 하니까 민주당이 막 조롱했어요. 민주당만 조롱한 게 아니라 공화당도 저 사람 아니지, 저렇게 극단적인 사람 모든 것을 깨부수자고 하고 트럼프 로열리스트를 어떻게 하원 의장으로 해? 하고 나는 공화당이 25명이나 되는 거잖아요, 지금.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게 있는데, 여러분 궁금해 하실 이 내용을 전해드리겠네요. 지금요, 서로 이스라엘과 미국, 아랍 쪽에서 과연 가자에 있는 병원 폭발이 누구 책임인가 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결론을 내리기가 상당히 어려운데요. 처음에는 미국의 많은 언론, 뭐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무슨 뭐 AP 등등 해외 언론들도 그 팔레스타인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이스라엘이 미사일 폭격을 한 것이다. 이 비슷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팔레스타인 주장은 지금까지 이렇습니다. 넘버 원, 이스라엘은 우리가 어떻게 병원을 타겟을 하느냐 하는데 전에도 병원 타겟 공습 많이 했거든요.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학교도 공습 많이 했거든요. 전에도 했는데 이번에 왜 아니냐 하면서 지난주에도 라켓 공격을 하지 않았는가, 같은 병원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 전에도 민간인 목표로 공습한 적이 얼마나 많은가. 그리고 심지어는 지난해에 팔레스타인계 저널리스트가 서한 지구에서 숨졌는데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이 그에게 총을 쐈다. 여자 저널리스트였어요. 그랬지만 뉴욕타임스가 조사를 해보니까 엘리트 이스라엘 군대가 그 사람의 사망의 배후에 있었다 하는 게 나온 거. 세 번째는 이스라엘이 스토리를 몇 시간 만에 바꿨잖아요. 처음에는 트위터에 비디오를 팔레스타인 그쪽 그 병원 근처에 라켓에서 왔다고 비디오 올렸다가 비디오를 내렸는데 시간이 안 맞았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주장하는 거, 현재로서는 이스라엘의 주장이 더 맞다라고 보는 전문가가 많은 것 같은데 더욱 디테일하고 하기 때문에 미국 관계자가 데이터를 포함을 해서 이렇게 보니까 이스라엘 군기지에서 간 그런 공격 물체가 아니다. 분호하고 어제 말씀드렸죠. 여기에 대해서는 드론으로 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있지만, 그리고 레코딩, 하마스의 두 멤버가 어머 우리 쪽에 거래, 그러니까 정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 이스라엘 파편이 아니야, 뭐 이런 거. 결론은 여전히 증거가 결정적이지 않다. 그래서 미국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생각은 하지만, 미국도 현재 국방부 자료로는 그렇게 보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최종적인 결론은 아직 내리지 않았다 하는 거죠. 중요한 건요,
아주 전체적인 위성 이미지만 있으면 되는데 그게 없다네요.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로 독일과 함께 생산합니다.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 공동 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오늘 저희 그 10층, 11층 건물에서 북쪽에서 남쪽으로 제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제 오피스가 남쪽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바닥에 저 멀리 가는 종이가 떨어져 있었거든요. 어머, 저걸 줄까 말까. 제가 이제 방송을 시작해야지 되는 시간이 급박하기 때문에 사실은 따지고 보면 1초도 안 되는데 허리를 굽혀서 저걸 주워서 쓰레기통에 넣고 시간을 그냥 모른 채 하고 지나갈까 하다가 아니야. 내가 저걸 주워야지 하고 가까이 가서 봤더니 빛이었습니다. 종이가 아니라. 강희신이었습니다.